재료가 준비되어 있을지 네.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 신선한 재료가 있는 냉장고로 한번 가보시죠. 네, 가보시죠. 예. 네. 먼저 저는 네. 양파. 양파. 네. 전 요거를 두고 하면 되나요? 네. 자, 한번 가볼까요? 네. 사실 아주 기본적인 채소들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은 뭐 피망, 양배추, 당근, 특히 양파 이런 집에 있는 정말 남은 재료로 네. 잘 활용하시게 되면은 맛있는 소세지, 채소 볶음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네. 여기 보이는 소세지가 또 포인트잖아요. 맞아요. 근데 소세지는 사실 어떻게 먹어도 참 맛있는 재료예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더군다나 이 자취생들이라든지 혼자 있는 친구들한테는 이만한 또 재료가 또 없습니다. 선생님, 그럼 저는요. 네. 일단 한 입에 쏙 들어갈 수 있는 이 작은 비엔나 소세지로 선택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좀 약간 크지만 네. 그래도 좀 씹는 맛이 좀 좋은 약간 긴 소세지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저는 일단 아무래도 좀 썰어서 준비를 할 거고요. 네네. 이 특씨는 모양을 좀 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모양을요? 네. 그럼 어떻게 모양을 내야 예쁜지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러면은 제가 일단은 한두 개 정도 보여드릴게요. 네. 가장 기본적으로 쓰시는 게 이제 칼집을 내서 칼집을 보통 이렇게 끝까지 내시면 안 되고요. 한 두 번 정도, 요 정도 이게 가장 기본. 그리고 이제 다음 단계가 보통 이제는 문어 많이 만들어요. 문어 만들어봤어요? 문어요? 네. 아, 이렇게 살짝 뒤집어진 느낌이요. 그렇죠, 그렇죠. 보기 많이 봤거든요. 아, 여기 보면은 이 가운데 부분보다 조금 위쪽에다 칼집을 한번 쫙 주시고요. 자, 일단 초보 버전은 다리를 4개로 갑니다. 그럼 이걸 익히면은 다리가 쫙 벌어지겠죠. 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다. 예. 그러면 다리가 이제 8개로 변해요. 8개를. 네. 떨어지지 않을까요?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칼집을 주는 거예요. 오, 일단 그럼 저는 이렇게 좀 칼집을 여러 모양으로 뭐 4개도 네. 그렇고 옆으로도 그렇고 8개도 한번 근데 다양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예, 한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는 소세지를 좀 한 0.5 정도 두께로 어슷하게 썰어줄 거예요. 선생님, 지금 8개 맞나요, 이거? 오, 잘했어요. 네, 어떤 거는 짧고 어떤 거 굵고. 네. 뭐 처음이니까 괜찮아요. 예, 예. 네. 아, 선생님, 제가 썰으면서 생각이 든 건데, 이렇게 네. 모양을 내다 보니까 나중에 이 양념들이 이 안쪽으로도 맞아요. 더 잘 스며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나요? 네, 그래서 좀 이렇게 좀 맛이 강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뭐 칼집을 좀 더 많이 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이 소세지 반찬 하나만 있으면 밥은 그냥 뚝딱이었거든요. 사실 뭐 어느 또 아이가 안 그러겠습니까? 예. 근데 또 부모님 입장에서는 괜히 가공식품인 것 같고 해서 잘 안 주려고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또 좋은 재료들이 많이 나왔으니까요. 거기에 맞게끔 네. 또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채소가 또 들어가야 되는데 네. 사실 이런 요리는 정말 좋은 게요. 남은 채소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또 채소 잘 안 먹잖아요. 근데 네. 이렇게 소세지랑 같이 주게 되면 또 잘 먹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런 장점이 또 있습니다. 자, 먼저 양파. 양파. 일단은요, 같은 비슷한 크기 정도로 썰어주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좀 약간 길쭉하게 썰었잖아요. 네.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길쭉하니까 끝 부분을 조금 잘라주시고요. 부분을. 네. 자, 그리고 양파를 이렇게 너무 얇게 썰지 마시고요. 자, 손가락 사이즈 두께 정도로 해주시면 돼요. 괜찮아요. 잘하고 있어요. 예. 자, 그리고 이제는 여기에 제 피망을 좀 넣을 건데요. 피망을, 예. 네, 뭐 피망은 총피망, 홍피망을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되고요. 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모양을 비슷하게 좀 썰어주시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먼저 좀 피망을 썰기 편하게 네. 하는 방법이요. 먼저 윗부분을 살짝 잘라줘요. 윗부분을. 네, 아랫부분도 살짝 잘라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동그란 모양을 하고 있으면 그 초보는 좀 썰기가 어려워요. 예, 예. 그래서 이렇게 놓고 한번 손으로 꾹 눌러요. 아, 그러면은 착 굽어지죠. 야, 예. 네, 그러면 이제 좀 더 썰기가 편해져요. 오. 네, 그리고 요리할 때 보면 이렇게 피망이나 안쪽이 좀 지저분한 게 좀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은 뭐 칼로 살짝 제거해 주시거나 아니면은 특신 좀 약간 어려우면은 가위 같은 걸로 살짝 제거를 해 주시면은 조금 더 깔끔한 요리를 할 수가 있죠.
사실 이런 약간의 차이 때문에 이 사람은 요리를 잘해 보이나 못해 보이나가 갈리는 거예요. 이런 디테일들이 또 필요하네요. 그렇죠. 디테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저는 약간 이렇게 삼각한 모양을 유지하면서 썰 거예요. 이렇게. 잘해보세요. 선생님, 저는 왜 이렇게 느릴까요? 아니, 이특 씨가 벌써 빨리 하면은 예. 제가 설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하셔도 돼요. 네. 자, 이렇게 썰기가 좀 편한 재료들은요. 네. 크게 다치지 않아요. 근데 가장 문제되는 재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당근이에요. 당근, 예. 네, 당근 썰 때는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좀 둥글둥글하다 그러면은 이쪽 살짝 잘라주고 그리고 썰다가 다시 눕혀서 썰어주면은 그리고 양배추. 네. 자, 양배추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비슷한 크기로 썰어주시면 되는데요. 뭐 이것도 이렇게 한번 썰어주고 이렇게 한번 썰어주고 저는 약간 삼각형을 약간 유지하면서 썰고 있어요. 이 양배추는요. 네. 뭐 어떤 뭐 효소들이 있나요? 사실 양배추는요 비타민 U가 굉장히 풍부한데요. 비타민 U요? 네, 예. 비타민 사실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잖아요. 예. 그 중에서 이게 그 양배추가 위를 보호하는 효능이 있어요. 예. 그래서 약간 속이 안 좋으신 분들은요, 양배추도 생으로 먹으면 약간 매운맛이 있기 때문에 예. 한번 데치거나 전자레인지에 살짝 쪄서 드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이렇게 갈아서 드실 때도 살짝 네. 한번 익혀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선생님, 그리고요. 네. 이 소세지 같은 경우에 제가 지난번에 이제 어묵볶음을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네. 그때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를 뜨거운 물에 한번 데치면 좋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가공식품은요, 이 겉면에 이 약간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해서 예. 합성 재료들을 좀 많이 사용을 해요. 그리고 또 약간의 기름기가 많이 묻어있을 수 있으니까 예. 한번 살짝 데쳐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그렇군요. 네. 체에 이렇게 네네. 음식을 올린 다음에 이걸 일일이 또 건져내기 힘들다 보니까 그렇죠. 이걸 이렇게 부어서 이특 씨가 벌써 생활의 지혜를 막 배우고 있네요. 지금 제가 제대로 배운 게 맞나요? 저는 이런 방법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네. 좋네요. 엄청 편해 보여요. 괜찮나요? 네, 엄청 좋습니다. 저도 보통 끓인 물에다가 한번 살짝 하는데 네.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힘도 덜 들고 편하네요. 근데 정말 이렇게만 살짝 네. 이렇게만 해도 안 좋은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씻겨 내려가나요? 100%라는 말을 하긴 힘들지만요. 예. 그래도 좀 어머님들 걱정이 많이 되시니까 이렇게 가공식품들은 한번 해주시는 게 좋죠. 특히나 어묵 같은 경우에는요. 예. 사실 기름을 튀겨낸 거기 때문에 겉면에 기름이 굉장히 많이 묻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데쳐주시면 훨씬 더 좋겠죠. 자,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네. 야, 선생님 정말로 잠깐 데친 것뿐인데 기름기가 뜨죠. 예, 이런 네. 물들이 딱 뜨네요. 또 이런 걸 보면은 또 이런 과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네. 자, 이렇게 소세지도 데쳐보기도 했고요. 그럼 여기서 네. 가장 중요한 이제 양념을 맞습니다.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양념. 선생님? 사실 소세지 야채볶음은요, 이제 약간 오리지널이라고 할 수 있는 양념이 그 달달한 케찹이 들어간.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달달한 양념, 케찹이 들어간 양념 만들고요. 저는 오늘 좀 약간 아버님들이 좋아할 만한 네. 술안주로. 약간 좋아할 만한 그런 간장 베이스의 양념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특 씨 그 오리지널 양념 같은 경우에는 굳이 가열은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저는 살짝 가열을 한번 해야 간장이나 이런 장맛들은요, 사실 가열을 하면 맛이 더 좋아지거든요. 그렇군요. 네. 자, 저는 여기에 먼저 간장을 넣어주고요. 그리고 맛술이에요. 네. 네, 맛술 넣어주고요. 그리고 설탕. 저도 좀 약간 달달해요. 달달한 느낌. 네, 달달한데 아무래도 이 간장 베이스들은 아버님들이 굉장히 좀 좋아하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나는 좀 우리 아이들이 없고 그냥 우리 남편하고 둘이 먹을 거다 네. 하면은요, 그냥 여기에 이제 고추 같은 것들, 매운 고추 같은 거 같이 청양고추라든지. 넣고 좋죠. 예. 네. 그리고 여기에 생강 한두 조각 같이 넣어주고요. 예. 마늘도 편으로 썰어서 하나 정도 같이 넣어주세요. 그리고 파예요. 파도 살짝 해서 같이 넣어줄게요.
그리고 이 설탕이 녹을 때까지 한번 바글바글 끓여주시기만 하면 돼요. 자, 이제 이특씨도 한번 양념을 만들어 봐야죠. 예, 예. 네. 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좀 도움을 좀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일단은 케찹 베이스로 갈 거니까요. 예. 케찹을 먼저 한 3큰술 정도. 3큰술. 네. 셋. 굴소스. 굴소스. 굴소스는요, 선택이에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돼요. 저는 넣겠습니다. 네. 맛을 위해서. 제가 이거 한 2주 하면서 네. 이 굴소스를 많은 셰프님들께서 쓰셨고 제가 여쭤봤더니 깊은 맛이 그렇게 난다고 그렇죠. 말씀하시죠. 사실 이 조미료는 좀 아쉬워요. 안 넣으면. 그래서 예. 한 큰술 정도 넣어주시면 되고요. 네. 너무 짜면 또 안 좋으니까 그렇죠. 한 요 정도만. 네, 그 정도만. 네. 예. 그리고 고추장 하나, 그리고 물엿 하나 넣어주시면 됩니다. 흐르는 것들은 굳이 안 담그고 해서 넣고 잘 섞어주시면 돼요. 예. 이특 씨가 이제 요리의 새싹이잖아요, 아직. 예.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꼭 이렇게 양념장을 만들어 놓고 요리를 하셔야 돼요. 아, 이걸 먼저요? 그렇죠. 항상 요리 처음 하시는 분들이 약간 두서없이 이거 넣고 막 이러다 보면은 네. 할 수도 있고 조금 잘못된 경우들이 많으니까 예.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면은 실패 확률이 적어집니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자, 저는 이특 씨 양념하고 다르게 한번 끓일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살짝 한번 끓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번 끓이는 건요, 바글바글 끓어오르면은 약간 불을 낮춰서 한 30초에서 1분 정도만 딱 예, 예. 끓여주시면 돼요. 사실 그럼 선생님 양념 끓이실 네. 동안 이 프리실이라고 하나요? 푸실리면. 네. 야, 이거 모르겠다. 저는 그냥 푸실리면. 어렵죠. 파스타면의 네. 한 일종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냥 쉽게 쇼파스타라고 많이 하니까요. 숏파스타. 네, 쇼파스타는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예. 그 중에 이제 푸실리면을 제가 준비했어요. 푸실리면. 삶을 저도, 때는 예. 소금을 좀 넣고 삶으시는 게 좋아요. 한 꼬집인가요? 아니요, 이거는 한 3꼬집을 넣으시는 게 세 좋습니다. 꼬집이요? 네. 좀 짠맛이 약간 물에서 나야지 예. 파스타면은 더 맛있게 삶을 수 있어요. 제가 2주 하면서요. 네. 여러 용어들을 좀 많이 배우고 있거든요. 꼬집. 예. 네. 꼬집 중요하죠. 몇 분 정도 삶으면 되나요? 면을 삶을 때는요, 뚜껑을 열고 삶으셔야 돼요. 아, 예. 왜냐면은 이게 넘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뚜껑은 열어두시고요. 푸실리면 같은 경우에는 한 8분 정도 8분 삶아주시면 딱 정도, 좋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저는 지금 간장 양념이 바글바글하게 끓었어요. 예. 여기서 좀 매콤한 고추 같은 걸 넣으셔도 좋으시고요. 뭐 아이들도 이렇게 좀 달짝지근한 양념 좋아하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바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양념이 네. 지금 너무 양이 적은 거 아닌가요? 아니요, 굉장히 충분해요. 충분해요? 네, 왜냐면은 한번 끓였고 또 굉장히 재료들이 가지고 있는 맛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많은 양념은 필요가 없습니다. 아, 자, 제가 한번 볼에 담아 볼게요. 네. 요게 들어간 마늘이나 파는 먹어도 되는 것들이니까요. 예. 같이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고무주걱 같은 걸로 한번 쓱 밀어서 나중에 이게 들러붙어 있으면 설거지 할 때도 좀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또 만들어 놓은 또 소중한 양념이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제가 담아놨습니다. 아, 이런 방법이 있어요. 저는 집에서 혼자 살다 보니까 네. 이런 게 굳으면 혼자서 물티슈로 물티슈로 예. 물티슈를 한번 네. 닦은 다음에 그렇게 설거지를 했거든요. 제가 빨리 이특 씨가 요리인으로서 성장하는 모습을 빨리 보고 싶네요. 예. 네. 자, 이렇게 이제 모든 재료가 준비가 됐으면요. 이제 볶아주기만 하면 끝이에요. 예. 이제는 볶아줄 때, 특히나 볶음 요리 할 때는요, 재료가 이렇게 세팅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네, 그래서 불을 줄이지 않는 연습을 하는 게 좋아요. 보통 이제 볶음 요리 많이 하시게 되면요, 불을 이렇게 줄였다가 뭐 다시 세게 했다가 많이 하시는데 예. 그럴 때 이 수분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나는 볶음 요리를 만들었는데 나중에 만들고 보니까 국이 돼 있고 막 국물이 많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불은 일정해야 된다. 불은 일정하게 좀 센 불로 가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 예열을 할 거예요. 예.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가 이 예열이에요. 이 예열을 몇 분 정도 해야 되나요? 예열은요, 아주 그냥 시간은 사실 정해져 있진 않은데요. 예. 약간 만져봤을 때 뜨거운 열기가 올라오거나 아니면 하얀색 연기가 피어오를 때까지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아, 그렇군요. 네. 자, 예열을 좀 할게요. 자, 저는 먼저 빨간 기름. 예. 네, 이게 이제 고추기름인데요. 약간의 향을 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약간 매운 향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같이 먼저 넣고요. 고추기름으로 네. 그리고 여기에
전 다진 마늘. 마늘. 다진 마늘을 넣고 볶아줄 거예요. 마늘을 먼저. 마늘의 향이 또 요리에 굉장히 또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자, 마늘이 굉장히 잘 타요. 네. 그래서 딱 보고서 약간 이제 색깔이 변한다. 약간 그런 느낌이 생길 때 다음 재료를 바로 넣고 볶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다음 재료는 어떤 걸 넣는 게 좋은가요? 자, 여기에 저는 소세지를 먼저 넣고 한번 볶을 거예요. 소세지를요? 네. 소세지를 넣고요. 진짜 맛있겠다. 불은 그냥 센 불로 계속 유지하시면 센 불로, 돼요. 예. 네. 그냥 시운으로 하셔도 돼요. 예. 네. 넣고 다진 마늘 먼저 넣으시고요. 네. 오야. 어우야. 당황하지 말고 예. 약간 후라이팬을 약간 앞쪽으로 이렇게 앞쪽으로요? 기울여요. 예. 네. 따가운데요. 참아야 돼, 참아야 돼. 참아야 되나요? 네. 예. 자, 이제 어느 정도 볶아주시면은 예. 이제는 소세지를 같이 넣으세요. 소세지를요? 네. 자, 넣고 네. 볶아주세요. 흔들어가면서. 이게 약간 밀당을 하는 거예요, 밀당을. 밀고 당기고. 네. 잘했어요. 좋아요. 야. 네. 선생님 재밌는데요? 재밌죠? 예, 밀당. 야. 지금 다리가 벌어지고 있잖아요. 오, 예. 문어 다리가 점점 8개가 돼가고 있어요. 네. 좋아. 이거 봐요, 지금. 우와. 이제. 여기다가 이제 나중에 여기다가 그 깨로 눈만 이렇게 딱 해주시면 이제는 문어 모양이 되는 거예요. 저는 채소를 넣을 건데요. 좀 딱딱한 채소인 당근과 양배추를 먼저 좀 넣어줄게요. 저도 같이 따라 넣으면 네, 되나요? 같이 넣어주세요. 네. 볶을 때는 뭔가 빨리빨리 볶아야 돼요. 안 그러면은 분명히 밑에가 좀 탈 수가 있어요. 자, 저는 이제 어느 정도 볶아졌으니까 나머지 재료를 넣고요. 자, 다 넣었어요? 예. 저도 다 넣을게요. 선생님, 그런데요. 네. 저 아까 이제 끓는 물에 네. 그 푸실리아요? 푸실리면, 네. 푸실리면 그거 언제 어느 나라예요, 거기는? 언제 넣으면 되나요? 네, 이제는 양념 넣기 전에 그거 넣고서 예. 한번 볶아주시기만 하면 돼요. 다 익은 거니까. 지금 넣으면 되나요? 네, 지금 넣으면 됩니다. 예. 푸실리면. 네. 자, 그리고 저는 여기에 준비해놓은 양념장을 먼저 넣을게요. 네. 선생님, 오늘은 정말로 요리가 푸짐하네요. 푸짐하죠. 이렇게 한번 만들어 놓으면요. 뭐 그냥 밑반찬으로 먹어도 되니까. 아니면 손님 초대 음식도 또 괜찮거든요, 나름. 네. 이게 너무 높게 안 해도 돼요. 그냥 살짝. 오케이. 좋아요. 네. 전 다 됐어요. 벌써 다 하셨나요? 네. 자, 이제 볶아주세요. 뭔가 점점 멋있어지고 있어.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이것 봐. 이게 뭔가, 이게 운동신경이 이런 거 있는 잘해요, 이게. 제가 곳에 넣은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이게 밀당을 잘하면은 이게 잘 돼요. 밀고 당기고. 선생님, 이제 다 된 건가요? 네, 다 됐습니다. 이제 불 끄고 네. 접시 한번 담아볼게요. 접시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반찬으로도 채소볶음이 좋지만요. 뭐 손님 정말 왔을 때 아니면은 친구들이랑 가볍게 뭐 맥주 한잔 할 때도 이런 식으로 푸짐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저 굉장히 복잡할 줄 알았거든요. 쉽죠? 예. 사실 이 요리 있잖아요. 네. 소세지, 채소볶음. 채소볶음. 저희 멤버인 려욱 씨가 예전에 가장 잘하는 요리였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 한동안은 이특 씨가 모든 이제 주방을 책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제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면을 넣으니까 되게 식사 대용으로도 좋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이렇게 육안상으로 봤을 때는 파스타 먹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네. 이게 약간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데? 내가 좋아할 걸. 저는 위에다가 살짝 깨를 좀 뿌릴게요. 이특 씨도 깨 조금 뿌려주세요. 네.
고소한 소시지를 고추기름과 비법 양념에 볶아 휘리릭! 진한 풍미에 빠져드는 신효소표 소시지 채소볶음. 문어 모양 소시지에 푸실리 면을 넣어 든든함을 업! 눈과 입이 즐거워지는 이특표 소시지 채소볶음. 자, 인기 만점 소시지 채소볶음 만들어 봤는데요. 정말 비주얼만 봐도 취향 저격. 빨리 먹어보고 싶습니다. 자, 오늘의 요리 완성!